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핵심에서 보좌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어제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겸손하지만 뜨겁게 시작하겠다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한 건데요.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지만 주영철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도 출마설이 무성합니다. 이 밖에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서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가 수석 비서관급만 20명, 행정관까지 합하면 60명은 좋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 국정보다 총선이 우선이냐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출마,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기획실장도 그렇고요. 고민정 대변인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 기자, 대략 한 60명 정도라고요. 이제 주말에 이게 나왔습니다는 역대 최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보셨지만 이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자신의 SNS에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이 윤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삼철에 버금가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네, 이제 총선 출마 선언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요. 지역구는 지금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장관의 서울 구로을이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구로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예. 구로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꽤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예. 고민정 대변인은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제 인사에서 고민정 대변인도 사퇴를 하고 총선 대열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어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만 무성한 이유가 뭔가 좀 여기저기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아직 고 대변인 스스로 결심을 못했다고 해요. 사실 선거 출마라는 게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당에서는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와대는 본인 결심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 대변인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고 대변인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일단 일각에서는 아직 확답은 못했지만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역구로는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병정 이쪽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과거에 수차례 밝혔는데 당에서 강한 러브콜이 오니까 조금 결심이 흔들리는 모양인 것 같군요. 청와대 경력은 사실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들은 굉장히 내세울 텐데 또 야당이라든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나란 일을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배지를 달러 가기로 한 것인지 약간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비단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비판을 받긴 했는데 여지없이 그런 비판은 감수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야당은 여지없이 이 정도면 청와대가 총선 캠프라 해도 과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 목적으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을 급히 데려다 이리 쓰고 저리 돌려막느라 조직과 기능도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마러시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속셈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 청와대 경력과 문재인의 사람만이 가득 찬 선거판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희경 대변인은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현수막에는 이 청와대 이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번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청와대를 정치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뭐 보좌관을 하든 아니면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든 그래서 청와대로 가고 청와대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 다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총선 출마하는 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는 경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예. 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거 자체가 정치의 뜻이 있어서 간 사람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청와대 비서실이 근무했다고 해서 총선 출마하려고 가는 거를 비판할 수는 없죠. 또 장점은 청와대와 의회, 더불어민주당 집권당하고 소통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70명이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서 70명이 다 된다고 보면은 청와대가 국회하고 거의 이코르가 되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별히 그 소통을 잘해서 예. 국회의원이 좀 됐으면 좋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너나 나나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현수막에 다 걸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예. 국정을 해서도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가뜩이나 또 청와대 독주를 해서 행정부가 지금 무력화돼 있잖아요. 안보, 부동산, 경제 모든 거 다 청와대에서 하는데 청와대 출신이 또 국회까지 가면 후임자들이 또 청와대 독주를 더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철희 의원도 한마디 얘기했어요. 친문 간별사 나올 거라고. 예. 과거 박근혜 정권이 망한 게 친박 간별사 때 진박 간별사 하다가 망했잖아요. 이 70명이 나오면 친문 간별사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아주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로 회초리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저분들 전부 전략 공천 받지는 못하고요. 저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만 전략 공천 받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조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또 경선은 본선에도 못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